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지난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필로폰 음료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던 강남 마약 음료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약 청정국이던 대한민국에도 마약의 손길이 점점 파고들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사정이 좀 다른 걸까요? 독일이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이어서 건강보험 보장 적용을 본격 추진합니다. 독일 연방보건부 산하연방합동위원회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 비용을 공적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는 제도 수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는데요. 위원회는 5년의 관찰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개월 동안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관련 제도가 수립되면 독일의 모든 의사들은 의료용 대마초를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조한 대마초꽃, 의료용 대마초 추출물 등에 모두 적용될 것 같아요. 이 제도가 현실이 되면 독일 대마초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네요. 독일 연방의 약품 의료기기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과학 목적으로 독일에 수입된 대마초는 27.6톤으로 전년 대비 19% 늘었는데요. 유럽과 남미 등에서 대마초 사업을 하고 있는 콜롬비아 기업 키로는 독일을 유럽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의료용 대마초 시장으로 꼽기도 했죠. 잘 쓰면 약, 못 쓰면 독이 되는 이 대마초, 앞으로가 관건이네요. 슬램덩크, 리바운드, 이 극장가에서는 농구와 관련된 영화가 연일 화제입니다. 특히 리바운드 기술은 슈팅된 공이 백보드를 맞고 튀어나왔을 경우 그 공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골이 결정되는데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TSMC와의 경기, 삼성전자가 리바운드의 기회를 잡은 것 같습니다. 미국 AMD가 4나노미터 칩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긴다는 소식인데요. TSMC의 주문량이 몰려 적기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로 파트너사를 바꾼 것 같아요. AMD는 TSMC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고객사입니다. TSMC와 협력을 다지던 AMD가 삼성과 손을 잡은 이유는 안정적인 생산에 있어요. 경기 둔화로 파운드리 업황은 침체됐으나 고성능 칩에 대한 주문은 꾸준했는데요.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3분기 파운드리 공정별 매출액 점유율은 4나노, 5나노가 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애플과 퀄컴, AMD, 엔비디아 모두 4나노, 5나노 칩을 내놓아서인데요. 대부분 TSMC에서 생산했습니다. 이 TSMC가 4나노, 5나노 공정 매출의 80% 이상 차지한 것으로 보이네요. 삼성과 TSMC의 5나노 매출 전쟁,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조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 하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은 이 중에서 삼성이 유독 약점을 보이는 사업들 몇 개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만 큰 소리 치는 금융 같은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파운드리 산업 역시 삼성이 세계적으로는 약간 힘을 못 쓰는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내용을 보면은 AMD의 4나노 물량을 TSMC에서 뺏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AMD 하면은 전 세계 CPU 시장에서 유일하게 인텔과 경쟁을 하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라이젠이라는 제품으로 유명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더더욱 호재가 될 수 있는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삼성전자는 고객사 관련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고 나오는데요. 이런 수주 같은 정보들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운드리가 뭐냐? 반도체 기업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대표적인데 이런 회사는 생산 그리고 설계를 전부 다 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설계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설계만 해서 이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공장이 없다. 공장을 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팹리스라고 부르는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맡겨서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생산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산을 어디서 하냐?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같은 회사가 이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파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파운드리를 누가 하냐? 일단 삼성전자가 있고요. 압도적인 1위는 타이완에 있는 TSMC라는 회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압도적이냐? 이거는 트렌드포스라는 시장 조사 업체인데요. 이 내용을 쭉 보시면은 뭐 파운드리 소요가 안 좋을 거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쭉 내려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 마켓 쉐어가 나옵니다. 보면은 TSMC가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58.5% 그리고 삼성이 15.8%예요. 1위와 2위 업체인데 지금 점유율 격차가 3배가 넘습니다. 굉장히 시장 지배력이 강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다가 삼성에는 내부에 삼성 LSI, 그러니까 삼성의 내부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이 격차는 더 커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 이하로는 뭐 이름도 보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파운드리 시장은 이 두 회사가 다 해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가 TSMC 웹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이 압도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TSMC가 삼성전자보다 뭘 그렇게 잘하는 거냐? 흔히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 워낙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이런 대부분의 정보를 대외비로 취급을 해서 알려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대략 7나노 미세 공정부터는 TSMC가 경험과 기술에서 삼성전자를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삼성전자에는 또 다른 약점도 있어요. 삼성전자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종합 IT 기업이죠. 그런데 파운드리에다가 생산을 맡기는 업체들은 이 파운드리에다가 설계도, 흔히 말하는 마스크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기반으로 제품을 만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경쟁 제품이 있는 삼성에다가 이걸 맡기는 거 나중에 회수는 한다고 하지만 찝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플 같은 회사들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삼성에는 맡기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TSMC는 여기는 파운드리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TSMC의 기조 가운데 하나가 고객사와 경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삼성이 태생적으로 어느 정도 약점이 있다고 라고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에는 태생적인 약점이 있고 TSMC에서 기술과 경험도 밀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TSMC는 장점만 있냐? 당연히 아니겠죠. 이 기사 내려보면은 이쪽에 4나노 수요 공정이 늘면서 TSMC가 주문을 전부 소화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캐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캐파라는 건 캐퍼시티, 그러니까 생산 능력을 말하는데요. 지금 미세 공정으로 오면서 생산 능력이 주문을 따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수요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첨단 공정 쪽에서는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TSMC가 먹다 흘린 거를 삼성이 주워 먹을 여지가 많이 생겼다라는 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여지가 없었냐?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약간 문제가 있었다, 역량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수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수율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율은 웨이퍼 하나에서 나오는 반도체 정상품의 비율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웨이퍼에다가 반도체를 한 100개 그렸다고 쳐보세요. 이 반도체 중에 한 70개만 정상 작동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수율은 70%가 되는 겁니다. 이거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역시 이것도 공개는 하지 않는데 4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의 수율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삼성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5나노급 수율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 4나노급에서도 5나노에 가까운 안정적인 수율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TSMC가 다 못 먹고 흘린 그런 부스러기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확실히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파운드리 경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봐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썩 좋지 않더라도 에이 됐다 그냥 가자 이럴 수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지만 TSMC는 다릅니다. TSMC는 파운드리가 실패하면 그냥 망하는 회사예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공격적인 투자와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더불어 웹사이트나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시 김은비 아나운서에게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2차 전지 소식으로 가봅니다.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 양극재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LG솔루션과 삼성 SDI에 이어 LNF가 미국 CAMX 파워로부터 GEMX 플랫폼에 대한 특허 라이센스를 취득했어요. GEMX는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관련 특허인데요.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에 활용됩니다. 특히 최근 이 하이니켈 양극재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니켈 비중을 80% 이상으로 늘려 에너지 밀도와 출력을 높이고 반면 값비싼 코발트 사용량을 줄여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배터리 또 완성차 업체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죠. LNF는 이번 라이선스 계약으로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역량을 강화해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선두를 노리고 있는데요. 이 양극재
양극재는 배터리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소재로 배터리 원가 비중의 52%를 차지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호황으로 양극재 수요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이 수요는 연평균 33% 성장해 2025년 27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여기서 LNF는 2020년 업계 최초로 니켈 함량이 90%인 하이니켈 NCMA 양극재를 개발했는데요. 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에 이어 지난해 미국 테슬라로부터 3조 8,300억 원의 공급 계약을 따냈죠.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의 향방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안투하세요.